자, 그러면 이제 빠른 해석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빠른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돼야 되고, 이렇게 우리 앞에서 수능 문장을 봤었던 것처럼 그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에 관련해서 좀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쌤이 내신을 대비를 할 때, 앞으로 이제 쌤이 여러 가지 내신 강의들을 들을 건데, 뭐 유튜브에 강의가 됐든 아니면 뭐 이투스 내에 있는 인강이 됐든, 쌤은 일단 이 문장의 표시들을 싹 활용을 합니다. 이제 뭐 쌤만의 방법이기도 하고, 일단은 이 문장들이 쫙 펼쳐져 있고 굉장히 긴 문장이 만났을 때 우리가 내신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또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 문장이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구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쌤이 이 표시대로 해석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구조를 분석을 해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쓰시죠. 주어와 동사는 각각 S와 V로 표시를 합니다. 문장은 아까 우리 5형식에서 봤지만은 모두 주어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SV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왜 S라고 표시하냐면 서브젝트입니다. 영어로 이제 주어가 서브젝트고 동사는 verb이기 때문에 각각 주어 동사를 표시를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표시를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건데, 바로 명사구 명사절은 대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구 명사절이라는 거는 구나 절 같은 이런 문장이 명사로 쓰이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사구 명사절은 쌤이 대괄호로 표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 절구는 뭐겠습니까? 절, 구 이런 어떤 문장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꾸밀어는 명사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넣는 그런 식의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대괄호 치면 얘는 명사구구나, 얘는 명사절이구나,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해석을 풀어야지. 소괄호 쳐 있으면 얘는 꾸며주는 애구나, 그래서 명사를 뭐뭐 하는, 뭐뭐 할,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사구 부사절은 부사의 쓰임이 뭡니까? 완전히 독립돼서 문장이 새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와 절이 만약에 부사로 쓰였다 그러면 쌤이 슬래시로 끊어줄 겁니다. 슬래시로 끊어주면은 얘는 지금 분리된 문장이구나, 분리된 전치사구구나, 분리된 뭐 예를 들면은 뭐 접속사 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분사라는 개념은 이제 문법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 알고 있을 개념이죠. 분사라는 거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어떤 형용사 같은 친구인데, 얘도 결국에는 이제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도 뭐 밑줄을 치고 또는 아니면 소괄호 친 다음에 쌤이 화살표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ED 형태인데 쌤이 이렇게 밑줄 치고 화살표를 넣네, 또는 이렇게 소괄호로 이렇게 묶어버리시고 거기다 화살표를 넣네 하면 얘가 동사 자리가 아니구나, 얘는 분사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절, 주어, 종속절, 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종속절이라는 게 뭐 주절, 종속절 이런 거 뭐 들어봤을 거예요, 뭐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문장을 지금 쌤이 꺼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하얀색 표시가 되어 있는 하얀색으로 쓴 문장이 주절이에요. 주어 동사, 그죠? 주어 동사로 딱 얘가 잡혀져 있잖아요. 그치? I know. 얘가 주절이고, 이 주인공인 절에 딸려 있는 절, 우리가 종속하다, 뭐 주종 관계할 때 종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인 절에 딸려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써놓은 절이 종속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갖다 표시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표시를 하겠어요? 나는 안다가 주어 동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이 대절이 전체 문장을 봤을 때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대괄호를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대괄호 표시를 했고, 그리고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이 대절, 이 명사절은 종속절이기 때문에, 그죠? 주절에 딸려 있는 종속절이기 때문에 새로 주어 동사가 나올 건데, 얘는 주절이 아니다, 종속절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 동사를 S1, V1, 그리고 추가적인 또 절이 붙으면은 S2, V2 이렇게 숫자가 점차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하면 나는 안다, 뭘, 너가 과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명사절의 해석이라든가 뭐 부사절의 해석, 이런 해석에 관련된 것들은 뭐 쌤이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쌤의 독해 강의를 봐도 괜찮겠죠.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쌤이 이제 문장을 분석을 해주면서 넘어갈 것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좀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문장씩이라도 조금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구조 분석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자, he went to a house to see a child with a fev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장의 이 주어 동사는 뭐예요? 그치? 주어, he, 동사 went야. 그치?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하면은 주어가 V한다. 그치? S가 V한다는 해석부터 넣으면 돼요. 그쵸? 우리는 직독시키 하기로 했잖아. 자, 그가 went는 뭐야? 고의 과거형. 그죠? 그가 갔다, 집으로.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를 해석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끊어줍니다. 투부정사는. 자, 투부정사를 왜 끊어줬냐면, 이 투부정사가 독립된 문장이다. 독립된 구다라는 걸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갔다 보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아이를 열이 있는 이 정도로 해석을 잡아주면 되겠고, 이 투부정사의 뭐 해석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면, 여기서 이왕이면 뭐 좀 더 디테일한 연습 많이 하셔야겠지만 여기서만 간단한 얘기를 하면, 투부정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투부정사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명사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의 역할, 그리고 부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투부정사고, 각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다르게 되겠죠? 그죠? 자, 얘가 명사로 쓰이는 케이스, 투부정사 명사로 쓰이는 케이스 같은 경우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우리는 독해만 보는 거니까 문법적인 요소는 다 빼고, 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다고 하면 얘는 뭐뭐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은이라기보다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뭐뭐 할 것. 그래서 이 명사로 쓰인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은, 그죠? 목적어로 쓰이면은 뭐뭐 하는 것을, 그죠? 보어로 쓰이면은 뭐뭐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쓰였는가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도 한국어로 보는 조사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이는 케이스는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라며. 그치?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은 다 해석이 풀릴 거고요. 투부정사가 지금 이제 부사로 쓰여서 쌤이 이렇게 슬래시로 끊어버린 케이스. 그치? 여러 가지 투부정사 해석이 될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은 목적, 뭐뭐 하기 위해입니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될 거야. 슬래시로 투부정사 앞을 끊었다라고 하면은, 또는 뒤에를 끊었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는 갔다 집에 끊어줬어. 보기 위해 아이를. 자, 근데 어떤 아이야? 열이 있는 아이를. 이 정도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구가 꾸며주기 때문에 소그라치고 화살표를 넣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한번 해석을 지금 눈으로라도 한번 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문장 구조를 분석해야 되지?까지.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도 주어 동사 어디 있죠? 주어, 그치, 여기 problems, 그 다음 occur, 여기가 동사고, 그 다음에 쌤이 여기 when절을 갖다가 이렇게 끊어줄 겁니다. 그치, 이렇게 부사절이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부사절은 종속절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를 S1, V1으로.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 다시 해볼까요? 자, 구조가 분석되어 있으면 이제 해석은 그냥 자신감 있게 쭉쭉 뚫리는 거야. 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이 뜻만 알고 있으면 돼.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언제 지금 발생하는 설명이 들어가죠? 뭐뭐 할 때. 우리가 애쓸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부사절의 해석이 이제 제일 필수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부사절에 있는 이 접속사의 뜻을 동사에다 붙여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해석 능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항상 언제 우리가 애쓴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when은 동사에 해석을 붙여서 우리가 애쓸 때, 그치? 피하려고 나쁜 감정을 이렇게 해석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밑에 문도 if를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if절을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고, if절이 종속절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주절은 여기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종속절을 이끄는 이 접속사는 동사에 붙여서 해석을 해줘야 돼. if가 중요한 거는 만약에가 아니야. 항상 if 되게 만약에, 만약 이러고 하는데, 만약에가 아니고 뭐뭐 한다면이 중요한 거야. 동사에 어떤 말을 붙일 것인가. 너가 안다면이야. 오케이? 만약은 안 써도 돼요. 너가 안다면 그 사실을 끊어주고 너는 실망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끝나죠. 자, 모든 문장은 우리 한국어도 그렇지만 다로 끝나야 돼요. 다로 하나로 끝납니다. 그죠? 다른 말들은 뭐뭐 한다면이라든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등등으로 다른 어떤 조사를 활용해서 문장이 마무리가 돼요. 네 번째 예문. 자, 이것도 이제 문장 구조 분석이 되면 이제 할 줄 아는 거야, 지금 어느 정도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문장들을 단계별로 그리고 단원별로 다 연습을 해보는 게 원래는 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성어로 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가 어디 있을까? 주어가 우리는 계속 단어 주어를 만났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단어가 주어가 아니고, 그렇지, 이렇게 투부정사를 대괄호로 묶어버리고 얘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is가 동사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투부정사가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였을까요? 여기는 부사조용법이었는데 얘는 주어로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문장 성분으로 따졌을 때 명사로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면 되고, 자, 운동하는 것이, 그치? 매일매일 좋다, 너의 건강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어떤 쓰임에 관련된 해석을 쌤이 어떤 독해편에서 조금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지금 문장 구조 분석하는 것들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걸로 좀 더 해볼게요. 자, 여기는 좀 지울게. 자, 그 다음 예문.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장이 두 개예요. 문장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주절과 종속절이 아까 우리 I know that과 같은 형태예요. 자, 주어, parents, say, 동사. 그리고 that절이 이렇게 뒤로 연결되고 얘가 이제 소위 말하면 종속절이야. 여기는 S1, V1이 있겠지. 그치? You가 S1, should spend, 조동사 포함해서 spend까지가 V1이야. 자,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너의 부모님이 말한다 이거야. 말한다. 그래서 말하는데 뭘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말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that 그리고 주어 동사 나왔을 때 해석은요. 접속사절이 소위 말하는 접속사절이 연결이 됐을 때 해석은 자, S1이 V1 하는 것 뭐 이 정도 해석으로 잡아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뭐뭐 하는 것. 근데 우리 아까 우리 투부정사처럼 얘가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에 따라서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이다 라는 등등의 말이 좀 바뀔 뿐이야. 자, 그럼 얘는 목적어 자리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전체 문장을 봤을 땐 얘가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죠? 자, 너의 부모님이 말한다. 그 다음에 이 대절을 동사 뒤에를 해석을 할 때 that을 뭔가 말을 써줘야겠다 싶으면은 얘를 갖다가 속으로 뭘이라는 해석을 해주면 되게 좋아요. 뭘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뭘. 자, 너의 부모님 말한다. 뭘. 너가 써야만 한다는 것을 이라고 되겠죠? 목적어설이니까 써야만 한다는 것을. 너의 allowance라는 단어가 뭐냐면 용돈이에요. 그래서 용돈을 현명하게 이 정도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리고 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직독시계도 좋고 뭐 구조문서도 좋은데 단어를 몰라서 못하겠어요. 포기할래요.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단어는 차곡차곡 쌓으면 됩니다. 여기서 allowance라는 단어 빼고는 웬만하면 알 텐데 얘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 일단은 해석을 해봐. 그럼 문맥상 뭔지 대충 예상이 돼. 너의 부모님 말한다. 너가 써야 한다고 너의 allowance를 현명하게. 그 allowance가 대충 뭐 돈이나 뭐 그런 어떤 내가 사용하는 쓰니 뭔가겠구나. 나중에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너네들이 뭐 이렇게 단어 사전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allowance 용돈이네? 용돈이구나.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용돈이 딱 박히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많은 문장을 해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냥 나 모르니까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몰라도 일단 해보고 나중에 다시 찾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이 접속사 이 that이 이끄는 절만큼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 자, 일단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뭐야? 일단 문두에 있는 얘죠. 그리고 동사는 이 flows가 아니라 정동사는 바로 이 자리, is 자리입니다. 자, 여기는 문장의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 이 뭐 문법 공부한 친구들은 알 겁니다. 관계대명사 위치가 이끌고 있는 관계사 자리 이렇게 소가로 묶이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자, 이렇게 관계사절은 아까 우리 봤었던 그 소가로 치는 그 문장 중에서 형용사절이야. 형용사절. 얘를 전체를 이제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이 형용사절이 명사를 지금 주어를 꾸미고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종속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동사는 쌤이 V1으로 표시를 해주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 자, 강인데 어떤 강인지에 대한 설명을 관계대명사절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강인데 그래서 이 관계사는 나왔을 때 해석을 했을 때 우리 접속사는 that, 뭐이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위치는 어떤 이라는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자, 어떤 강이야? 어떤 강인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 자, 강인데 어떤? 흐르는, 서울을 통해서 흐르는 강은 한강이다.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긴 하지만 이 관계사절의 쓰임이 뭐 이렇게 단순한 문장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워낙에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계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쌤이 속어로 묶고 문장인데 속어로 묶고 화살표 넣었구나. 그럼 얘는 웬만하면 관계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which든 where이든 when이든 뭐 아니면 뭐 who든 that이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그냥 문장 구조를 쌤이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는 것만 봐도 얘가 뭐 어떤 쓰임이겠구나라는 게 그냥 바로 눈에 보여요. 대괄호 묶었네? 그럼 얘는 목적어 주어 뭐 이런 명사겠구나. 문장이긴 하지만 속어로 묶었네? 얘는 꾸미는 애구나. 이렇게 쓰임이 딱 보인다는 거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surprised man began running awa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동사도 아니고 이거 뭐죠 이거? 아까 우리 봤었던 그 분사입니다. 분사. 그래서 분사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화살표가 들어가면서 주어 그리고 얘가 동사였어.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분사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요. VING가 있고 PP가 있죠. 우리 이걸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데, 자,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과거 분사는 뭐뭐 되는, 뭐 이 정도의 해석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능동과 그리고 수동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놀라게 된 남자 이 정도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게 된 남자가 시작했다, 도망가는 것을, 그죠? 이 정도로 해석을 잡아주면 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쌤이 이제 대괄호를 묻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얘는 도망가는 것을 이라는 목적어인 동명사죠. 그죠? 우리 아까 투부정사의 어떤 그 주어의 쓰임처럼, 명사의 쓰임처럼 동명사도 명사로 쓰여서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 뭐뭐하는 것을 이라는 해석이 되겠네. 그럼 목적어 자리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얘도 ing네요. 그렇죠? ing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이렇게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이라는 해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VING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동명사 VING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처럼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될 거야. 맞지? 이렇게 될 건데 얘는 뭐냐면 ing 그리고 콤마가 잡혔어요. 또 반대일 수도 있어. 콤마 그 다음에 ing가 잡힐 수도 있는데 바로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로 이런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문장을 따로 독립해서 쓰는 거야. 부사절, 부사구처럼 독립된 문장을 쓰는 거.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분사구문이 나왔어. ing 콤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보통은 이제 분사구문에서 해석이 좀 많이 말리는 애들이 많아요. 자, 근데 분사구문을 만났을 때 그 접속사의 다양한 의미들을 다 찾아가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 if나 when이나 또는 뭐 after나 뭐 이런 여러 가지 as라든가 이런 해석들을 다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던져. 뭐뭐 하면서라고. ing 콤마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던지십시오. 왜냐면 이 하면서라는 말이 웬만한 다른 접속사를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80% 정도는 거의 완벽하게 해석이 될 거야. 그래서 보면은 보면서죠. watch가 보다니까 그녀가 떠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주어 start 시작했대. 자, 여기 동명사 목적어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죠. 자, 사람들이 시작한다. 느끼는 것을 이 정도 해석이 되겠죠. 목적어니까 뭐뭐하는 것. 목적어니까 을 붙이면 되고. 사람들은 시작한다. 느끼는 것을 동정심을 그녀에 대한 뭐 이 정도 해석이 된다는 거지. 됐어요? 분사구문까지. 자, 정말 오늘 이 하나가 우리 전체 정리하는 게 사실상 이 독해, 영어 독해에 필요한 거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다 다루긴 했어. 굉장히 약식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접속사절, 관계사절, 분사구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짧게 이렇게 연습하고 끝이 아니고 여기서는 문장 구조 분석 방법을 알려주면서 간단하게 해석법까지 알려준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수능 문장을 쌤이 모의고사나 또는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구조 분석을 시킨단 말이지. 그치?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는가 보면, 자, there times는 도치가 된 거죠. 그죠? 동사 주어 형태가 되는 것이고, 자, 비동사 대여 비동사가 뭔가 있다라 해서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있다. 그 시기에 대한 수가 설명이 들어가니까 얘는 관계 부사절이야. 꾸며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좀 특이해요. when이 두 번 나오는데 다른 어떤 쓰임의 when이야. 자, 그래서 얘는 being able to project your voice loudly. 자, 여기까지 이렇게 대괄호 묶어야 되겠죠. 왜? 동명사니까. 그래서 be able to는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 투영할 수 있다는 거, 너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한마디로 너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S1이죠. 동명사구 전체가 S1. loudly 크게. 자, will be very useful.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라는 걸. 그죠? 유용할 것이다 라는 걸. 그리고 이 when절을 끊어주죠. 이 when과 다른 점은 얘는 이제 수식이 들어가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when이고 뒤에 있는 when은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 그래서 학교에서 일할 때. 그래서 일종의 어떤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접속사가 살아있는. 이 문장이 쉽지 않죠. 당연히 지금 수능 문장이니까. 자, 그래서 이 봐봐. 이 문장 하나에 주어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관계 부사절에 또 S1 부연이 나오고. 근데 그 S1이 또 동명사고요. 좀 그리고 또 부사절이 붙어있는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인데 이 구조를 딱 분석을 해놓으면 아 이게 형태가 대충 이렇구나라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지. 여기가 뭐 한 방에 이걸 보고 여러분이 선생님은 똑같이 이 방법을 완전히 익숙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쌤의 어떤 강의들을 보면서 여러분 걸로 체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들어가죠. 끊어주시고 자, knowing that you can cut through a noisy classroom, dinner hall or playground.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좀 눈치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까지 대괄호 묶이겠구나. 그치? 왜? 이 knowing이라는 동명사구가 주어니까. 그 다음에 is가 동사니까. 그치? 자, 동명사구 또 주어니까 뭐뭐 하는 것이 라는 해석이 되겠네. 자, 알다죠? 아는 것이. 그치? 아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대절이 또 연결됐기 때문에 대괄호가 2번 들어가야 돼요. 그치? 왜? knowing이라는 이 동명사의 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절이 또 들어가니까. 그치? 그래서 아는 것이 뭐를 또 S1 부연이죠. 너가 cut through,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걸. 그렇죠? 이런 시끄러운 교실과 그리고 이 저녁 식사하는 뭐 예를 들어 급식소라든가 아니면 식사하는 뭐 거실이라든가 뭐 주방 같은 혹은 뭐 놀이터 같은 곳에 목소리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지? 아는 것이 훌륭한 기술이다. 훌륭한 기술이다. 뭐뭐다라고 해석하는 건 보호자리죠. 뭐뭐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술인데 이 투부정사는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투부정사. 그치? 아까 우리 투부정사의 형용사문법이죠.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뭐뭐 할, 가질 훌륭한 기술이다 라는 거.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쌤이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고 앞에서부터 쭉쭉쭉쭉 해석을 해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세팅을 해줄 거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독식을 하고 그리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체화시켜야만 이 수많은 내신 나오는 어려운 문장들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변형된 형태들까지도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야. 오케이? 자, 우리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보고 여기는 그냥 방법만 알려줬을 뿐입니다. 뭐 한 번 딱 하고 그냥 뚝딱 되면 마법이죠. 마술이고요.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해선 스스로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부단히 하셔야 된다. 오케이? 자, 쌤의 다른 강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머릿속에서 아는 상태로 계속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본강의에서 만납시다.